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요, 백악관 앞에다가 미국의 최신 무기들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사드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한데, 혹시 문재인 너 뭐하고 있냐? 사드 배치 하나 제대로 못하는 거야? 이렇게 호통을 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사드 배치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앞에다 사드를 촥 설치해 놓고 말이죠. 무력 시위에 나선 것 같아서 섬찟합니다. 예. 먼저 뭐 사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백악관 앞에다가 사드를 비롯해 갖고 뭐 자전거, 뭐 오토바이, 뭐 또 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직접 만드는 모든 제품들을 전부 다 전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제 전시회가 트럼프가 생기면서 이 트럼프가 기치로 한 것이 이제 미국 경제를 제거시켜 갖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했잖아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한 건데 먼저 사진을 한번 보여주고 드릴게요. 이렇게 백악관 앞에다 사드 발사대 요걸 갖다가 딱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이제 보여줬는데, 먼저 이제 또 다른 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 여러분들 오늘 좀 쉽게 재미있게 이렇게 자전거도 왜 있습니까? 자전거도, 이것도 이제 미국이 생산한 제품들은 전부 다 보여줬습니다. 자전거, 또 보트도 있고요. 또 재밌는 게 뭐 많아요. 여기 이제 이 권총 같은 것도 있고, 또 모자도 있고, 또 뭐 이거 뭐 별거 다 있습니다. 여기 뭐 또 여기는 이제 이게 이제 사드 관련 적인데 장비인데,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올라갔다 내놓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트 또 다 이렇게 많은 미국의 제품들을 이렇게 백악관 앞에다가 세일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와서 미국이 만든 이런 좋은 제품들을 많이 사가라. 그리고 이제 미국 고용도 많이 좀 해라. 그리고 또 미국 내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이런 이제 강력한 무역법이 올지 몰라가지고 놀래갖고 시진핑 달려가고, 또 아베 달려가고, 이래갖고 막 미국에다 투자 약속 걸어가고, 또 우리 정부도 또 예외 안 했죠. 전 세계가 트럼프를 만나러 난리를 치고 갔잖아요. 왜냐하면 무역 압박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한 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사드에 이제 집중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현 정부가 출범할 때 이 사드 문제 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들었으면 사드 문제를 금방 중국한테 양보를 받든가 미국한테 양보를 받아갖고 싹 철회를 해서 멋있게 이제 중국과 관계도 잘 해가지고, 중국 보복 얼마나 우리 무섭게 당했잖아요. 이런 거를 다 털어줄 것 같이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드가 정상 배치가 되지도 않고, 또 중국이 바라는 대로 사드를 철회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사드를 철회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드를 일단 가지고 왔으니까 반드시 성주기 이제 정상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안 했다. 이래가지고 현 정부가 발목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정상 설치를 안 했는데, 이렇게 사드까지 백악관 앞에다 갖다 놨다고 하는 것은 이 사드와 관련된 사드 제품을, 이런 요격 미사일 체제를 해외에 세일즈하는 그런 이유가 가장 크겠죠. 당연히 이렇게 우수한 요격체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 거 사지 말고 미국 거 사가라, 이런 요구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 측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이렇게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드가 갖는 미국에 대한 불만, 사드 때문에 이게 요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이 사드 배치해가지고 작년에 이 방위비 협상할 때도 사드 관련된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라,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시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이 전략적, 또 이 외교적 메시지를 우리 정부가 잘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지 중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 수용할 수 없잖아요.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지 누가 중국이 지켜줍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사드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가지고 빨리 환경 영향 평가를 끝내가지고 정상적인 배치에 들어가야 되겠다. 여태까지 기름 하나 제대로 못 들어가고, 거기 화장실, 숙소 하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주한 미군들이 이거 골프장 그 숙소도 아닌 뭐 복도인가요? 골프장 그 복도에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하니, 참 미국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 사드를 관리하고 사드를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과 주한 미군 기지를 보고하려고 하는 주한 미군들 생각에 이런 그 정부의 그 정책에 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건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말 부끄러운데요. 자, 이 사드 문제 조금 더 나가면 한미 간의 동맹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드를 뭐 지금 이렇게 사가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배치한 사드는 미국이 갖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공짜잖아요. 자기네 돈으로. 예. 파는 거를 공짜로 줬는데도 그거 안 놓겠다 그러고 지금 중국 눈치 보고 북한 눈치 보니까 한미동맹이 균열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났고 이것을 복원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선 한 대 들여다 놓은 거는 이게 수도권 보호가 전혀 안 돼요. 예. 수도권 보호 기능이 없고 거기 성주기지 인근에 있는 주한 미군 기지 정도 이 보호하는 역할밖에 못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역할밖에 못 하는데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제대로 이 억지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드가 서너 대 정도 포대는 더 있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예. 그래서 이 북한의 핵 미사일 협상이 잘 진행돼 가지고 그야말로 위협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데 현재 협상의 구도를 보면 절대로 북한이 없앨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는 사드를 추가적으로라도 최소한도 수도권, 대한민국 수도권이 지켜지지 못하면 과연 어디를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도권 보호 기능 다른 지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시급하잖아요. 북한에 전부 사정권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수도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드 추가적인 포대 이런 도입 문제도 전략적으로 빨리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우리 정부가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지금 현재 일본 내 무역 갈등이 우리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과 다른 나라들은 나의 요구, 명령 그것을 뭐라고 불러도 좋다 이거예요. 요구, 리퀘스트나 명령, 오더 뭐라고 불러도 좋은데 확실히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특히.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본이든 한국이든 지금 지난번에 여기 해리스 대사가 얘기했잖아요. 아직은 미국이 개입할 때가 아니다. 미국의 안보 이익과 경제적인 실익이 진짜 데미지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는 개입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자기가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전에 이거는 알아서 좀 잘 해결하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현 단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다 보고는 받고 있어서 정확히 알지만 자기가 직접 아직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해리스 대사의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또 뭐라고 또 얘기냐면 일본을 적시했어요. 뭐라 하냐면 이제 미국의 제조업들 이런 이 미국 내 산업에 많은 나라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이 고용하고 많이 투자하고 많이 사가고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공장과 건물들을 미국에 건설하고 있는데 그냥 많은 나라들이라고 안 하고요.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일본과 다른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이미 일본에 왔을 때 둘이서는 다 속내를 터놓고 얘기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일본과 다른 나라들은 나의 요구와 명령을 들을 것이다. 또 여기서 일본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도 또 일본과 다른 나라들은 엄청난 공장과 건물을 미국에 짓고 있다. 이 얘기는 일본에 대해서 땡겨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편을 들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일본 편 들고 있다. 마음속으로는 일본에 가 있어요. 마음이 트럼프가. 여기 한국 얘기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한국은 이번에 우리 한국에 와서 그 한미 정상회담까지 가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걸로 본다면 이 한일 관계 갈등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이 판단하다고 해서 개입했을 때 과연 누구 편을 들어주겠느냐? 속으로는 다 일본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런 거를 우리가 이번 전시와 관련해 갖고 이거를 단순하게 트럼프가 말이지 자기가 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 선전하려고 해놓은 거야. 그냥 그야말로 구경하는 어린애들 이런 식으로 이걸 폄하해버리면 안 된다. 안 되죠. 충분히 트럼프가 주는 대외적인 메시지가 있다. 이걸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 사가라 이것도 있지만 니네들 미국이 지켜주고 있잖아. 근데 이거 제대로 하지 않는 나라도 있어. 일본은 내가 오더만 내리면 바로바로 하는데 대한민국 뭐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우리가 속은 게 아니니까 그런 좀 약간 비굴한 면은 없어야 되겠지만 함께 공조해서 북핵을 제거하자고 그러는데 북한 도와주고 쌀 주고 돈 주고 그러니까 거의 뭐 미국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한일 간의 갈등을 계기로 해서
미국의 힘과 미국의 도움이 얼마나 귀중한 걸 알게 됐잖아요. 네. 이번에 뭐 우리 관료들 미국 가서 받아온 게 하나 있어요, 선물? 없죠. 하나도 전부 빈손으로 돌아왔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친구도 간에도 그러잖아요. 이 곤궁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이렇게 필요할 때 평소에 잘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대미 관계를 잘해왔으면 이번에 우리 관리들이 미국에 갔을 때 빈손으로 돌아왔겠느냐. 예. 최소한의 조그만 선물을 받아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도 못 받아왔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게 평소 관리를 잘해갖고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얼마나 미국의 힘이 이렇게 아쉬운지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미 동맹, 한미 공조,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의 대외 정책, 인도 태평양 정책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그게 결국 대한민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길이에요. 아마 이번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빨리 20만 갈 수 있게 좀 밀어주세요. 팍팍팍 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파 진영의 미디어들이 자꾸 점진적으로 커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신의 한 수도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신 분들은 알람 버튼이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